헤드라인입니다. 대검찰청이 개최한 전국청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열정과 패기로 빛났던 1박 2일을 취재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새롭게 단장한 검찰 내비게이션에서 풀어봅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현판식을 갖고 금융계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수표를 중국에서 제작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송규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3기 검사방송 요원이 진행을 맡습니다. 열심히 하는 3기 검사방송 요원이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청에서 활동하는 검찰 블로그 기자단 검토리는 생생한 검찰 이야기를 국민에게 들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현재 6기 검토리가 활동 중인데요. 효과적인 블로그 기사 작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얼굴도 익힐 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원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는 블로그 기자단이 속속 모여듭니다. 전국 각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입 검토리들이 서로 친분도 쌓고 효과적인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교육도 받기 위해 워크숍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로 평소에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안 친한 분들도 좀 있는데 아직 좀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고. 레크레이션 중에 포스팅 작성법에 관한 레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워가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사를 벗어나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청암민속박물관. 옛 조상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검토리들. 신기하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작은 물건도 예사로이 보지 않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블로그 포스팅 잘하는 법입니다. 대검찰청 수사관들이 직접 준비한 이번 강의에서는 시의성 있게 소재를 정하는 방법, 사진이나 그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재미있게 기사 쓰는 방법을 배웁니다. 평소 활동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던 검토리들. 강의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시간. 고 시작! 짠! 반짝반짝! 샤인입니다! 조별로 팀을 나누고 신문과 잡지를 이용해 각자 팀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만들어 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우리 검토리들. 짧은 시간이지만 재치 넘치는 포스팅을 뚝딱 완성해냅니다. 잘 보셔야 돼요. A. 검사, B. 정보통신직, C. 마약 수사직, D. 퀴즈를 통해 검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검찰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소식통 역할을 자처한 블로그 기자단. 앞으로 보다 더 생동감 있고 풍성한 검찰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딱딱한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즐거운 자리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사 쓸 때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헤맨 적이 있는데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번 워크숍에서 저희가 보여줬던 것들을 더 담아가서 더 충실하게 또 저희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리! SPBS 원은주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에 따른 현판식이 지난 5일 서울 고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합동수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장을 중심으로 단합을 해서 힘을 합쳐나간다면 여러분들이 80명이나 100명이나 그의 힘이 1000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검찰 인원 56명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원 33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금융계에 만연한 부정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남인원 씨.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걸어 나온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할머니의 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남인원 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찰청에서 보낸 처분 통지서에서 공소권 없음을 본 남인원 씨.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는데요. 검사님, 공소권 없음이 대체 뭔가요? 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하는 겁니다. 특정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인 남인원 씨가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나 결과에 비춰 이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1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인원 씨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게 좋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검찰 내비게이션,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국에서 자기압 수표를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위조 수표는 자외선 램프와 위패 감별기를 이용해도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정교하다고 합니다. 오정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폐 개수기를 완벽히 통과하고 위패 방지 은하도 선명히 보입니다. 자외선 램프에 나타나는 현각물질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들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조된 수표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쳐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표 위조가 된 그 정교함 정도가 그러니까 일반인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판독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 충분히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총책이 수표 위조를 사주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중간 유통책이 이를 받아 중국 현지 사정에 익숙한 조선족을 섭외.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가 가능한 공장과 기술자를 찾아 수표 용지를 위조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적발된 위조 수표는 액면가 100만원권 5,600여 장, 총 56억 원에 달합니다. 그 수표 100만 원권 용지를 일단 제작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발행일자라든가 발행인 도장을 찍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만 일단 제작이 돼서 국내로 밀반입돼서 들어오고요. 국내에서 그 처음에 위조를 지시했던 최모 씨가 이제
거기다 발행일자라든가 수표 번호라든가 뭐 발행인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총 날인해서 위조 수표를 완성시켰는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 수표에 주목할 점은 그 정교함입니다. 기존의 칼라 복사기로 위조된 수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빛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은하는 물론 자외선 램프로 확인해야 하는 형광은사도 완벽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제 이게 수분 기름 안에 넣는 그런 기술인데 그 외에 또 이렇게 야광 물질까지 넣어가지고 거의 완벽한 뭐 수표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위패 감별 기능이 있는 지폐 개수기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은행에 확인한 결과 실제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직책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일련 번호도 중복되는 등 결정적 허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범들 기소된 자들 그 직업이 다 이렇게 뭐 오락실이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게임장이나 오락실을 통해서 이 자금을 돌려서 이렇게 밖으로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게임장이나 오락실에서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정교한 위조 수표가 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용지 제조 방법과 밀반입 경로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위조 수표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SPBS 오정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9월 22일 부산고검을 시작으로 9월 27일 서울고검, 9월 30일 대전고검, 10월 4일 대검찰청 순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업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검찰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랑의 옷 보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동참하기 위해 유아복과 아동복 등 재활용 가능한 의류를 각 실과에서 수집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창원지검, 안양지청 등 일선 22개청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수집된 의류는 모두 취합한 후 국무총리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미국 국세청 범칙수사국장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상대 검찰총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국경 없는 공조의 필요성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협력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블로그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대검찰청 블로그 검토리에 게시된 유익한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프로스 내 검찰 게시판에 블로그북 게시판을 만들었으며 블로그에 연재 중인 웹툰을 하나로 모아서 내부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니북 또한 제작, 게시했습니다. 투니북은 앞으로 올해 이북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